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기아 전기차 EV5, EV6의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야, 잠깐만, 이게 진짜 뭐 할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격 자체가 인하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현대기아한테 있을 수가 있구나. 사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EV9이 원래 굉장히 비쌌는데 아이오닉 9의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면서 한번 인하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거였고,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가격을 얼마나 내렸는지 한번 보면요, EV5, EV6는 각각 300만원 정도씩 가격을 내렸습니다. 야, 아니 뭐 100만원, 150만원 뭐 이렇게 인하한 것도 아니고 무려 300만원을 내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충격적인 거, 가격표부터 한번 보면요, 이건 EV5의 가격표인데요, 원래 롱레인지에다가 에어, 어스, GT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 트림의 스탠다드 모델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이게 작년 9월 EV5 가격표인데 롱레인지 에어 트림의 판매 가격이 세제 혜택이나 개별 소비세 할인 없이 5,114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롱레인지 에어 트림의 가격을 보면 4,81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존보다 무려 295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그 위급 어스트림도 동일하게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최종 가격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기준으로 보면 295만원까지 인하된 건 아니고 280만원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 스탠다드에는 아직 세제 혜택을 받은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아마 세제 혜택을 받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한 4,100만원 언저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 신기한 거는 옵션을 빼거나 하진 않았어요. 옵션을 전혀 안 빼고 그대로 다 만들었는데 가격을 300만원 정도 깎았다고?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현대기아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예전에 아이오닉5 EV6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배터리를 늘렸잖아요. 그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서 뭐라고 했었냐면 가격 동결, 사실상 인하. 그때도 와 대단하다, 현대기아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치냐, 배터리가 늘어났고 성능이 좋아졌고 옵션이 좋아졌는데 가격을 안 올렸다고? 와 충격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 가격을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을 내린다 라고 하면서 옵션을 하나도 안 빼다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EV5의 롱레인지 에어트림을 보조금을 받고 출고했을 때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552만원에다가 지자체 보조금을 못해도 한 200에서 250 사이 요 정도를 받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2026년에는 전환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생겼어요. 근데 국고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연히 100만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V5 에어트림 롱레인지를 한 3,600에서 3,700만원 요 사이에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탠다드 모델을 고르게 되면 기아 피셜로 서울 기준 3,400만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금을 굉장히 조금 주니까 다른 지자체 뭐 경기도, 인천 뭐 이런 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한 3,30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EV6도 보면요, 라이트 트림은 사실상 이걸 구매하라고 만든 건 아니고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 만든 트림이니까 요거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예전 기준으로 에어트림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5,403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98만원이 됐습니다. 무려 EV5보다 좀 더 깎아서 305만원을 깎아준 거예요. 세제 혜택과 개별 소비세를 받은 기준으로 보면 290만원이 인하된 겁니다. 그러니까 EV5는 한 280만원, EV6는 290만원 요렇게 가격이 내려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EV6 롱레인지를 지금 구입한다, 보조금을 받고 출고를 했을 때 내가 최종 가격으로 얼마를 줘야 되냐, 이거를 에어트림의 롱레인지 기준으로 보면요, 국고보조금을 일단 570만원 정도, 지자체 보조금이 한 230만원, 전환지원금 100만원에서 총 9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에어트림 롱레인지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4,340만원입니다 잠깐만, 이게 앞자리가 3자가 아니라 보니까 살짝 비싼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저렴해졌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도대체 EV6는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왜 조금 비싸게 느껴질까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EV5, EV6 이 두 가지 차량은 표시상으로는 모두 준중형 SUV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EV6를 준중형 SUV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장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4,690mm가 되기 때문에 뭐 준중형 SUV보다는 좀 더 길다 라는 것들
것들은 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전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SUV라기보다는 뭔가 해치백이나 스테이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보니까 EV6가 살짝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물론 EV6는 뭐 eGMP, 이제 모든 전기차가 다 eGMP지, 이거 말고 뭐 800V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84Wh 국산 배터리가 탑재되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600만 원 차이가 나면, 여튼 이렇게 기아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아의 홈페이지에서 EV 차량들의 가격만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페이지거든요. 여기를 보면 니로 EV 4,855만원, EV3 3,995만원, EV4 4,042만원, EV5 4,310만원, EV6가 4,360만원인데 이거는 라이트 트림 기준이니까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4,800만원으로 봐야 돼요. 이걸 보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EV3는 소형 SUV이고 EV5는 준중형 SUV인데 가격 차이가 300만원 밖에 안 나요. 아니 그러면 누가 EV3를 사? 당연히 300만원 더 주고 EV5를 사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EV4는 준중형 세단이고 EV5는 SUV인데 가격차가 300만원. 당연히 EV5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런다고는 하지만 저는 당연히 EV5를 살 것 같아요. 기존의 기아가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가격 체계를 전부 뜯어 고쳐야 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심지어 이거 보세요. 지금 소형 SUV 중에서도 니로 EV는 4,855만 원이에요. 니로 EV를 이렇게 파니까 작년 한 해 동안 300대도 안 팔린 거잖아요. EV5, EV6 가격 인하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니로 EV, EV3, EV4 이 세 가지 차량에 대한 가격 조정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준중형 세단하고 SUV는 대략 8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가 있습니다. 아반떼만 하더라도 2,034만 원에 시작하고 투싼은 2,800만 원인 걸 보면 못해도 7, 800만 원 정도 가격 차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전기차로 넘어왔을 때 EV3, EV5 이 두 가지 전기차의 가격 차는 30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가장 낮은 프레스티짐 기준으로 했을 때 3,346만 원이에요. EV5 스탠다드가 보조금 받고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하이브리드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그리고 롱레인지로 올라간다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가격차가 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전기차로 넘어갈 사람들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벌써 전기차만 4년째 타고 있는데 전기차로 넘어오고 나서는 내가 다시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갈까?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는 비싸서 전기차를 못 사겠다 라고 했던 그 예전 얘기들이 전부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도대체 기아는 전기차의 가격을 왜 내렸냐? 이걸 보면요, 일단 가장 큰 요인, 테슬라가 최근에 모델 3 스탠다드 4,199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죠. EV4가 4,030... 그리고 모델 Y는 5,299만 원이었다가 4,999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근데 기존 EV5는 가격이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4,855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차이면 아무리 NCM 배터리랑 LFP 배터리에다가 용량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중형으로 한 급 더 올라가면서 오토파일럿이 있는 테슬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도 이런 가격 인하라는 아주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작년 하반기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 모델 Y는 단일 모델로 35,000대를 팔았고 기아는 EV3, 4, 5, 6, 9 이 5가지 차량을 모두 다 합쳐도 2만 대를 간신히 팔았어요. 이런 판매량 차이를 보면 기아가 왜 가격을 내리게 됐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이러니까 경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매기행위를 제대로 하니까 기아도 이러면은 전기차에서 내 포지션을 모두 다 뺏기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격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 모델 Y가 앞으로 다양한 트림으로 바뀔 예정이잖아요. 모델 Y 롱바디 모델이라든지 스탠다드라든지 정말 혹시나 미국산이 들어와서 FSD가 가능하게 된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이 앞에 놓여 있어요. 기아가 전기차의 가격을 내리는 건 첫 스텝이고 이걸 넘어서서 한층 더 소비자들을 위해서 왜 기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테슬라는 이 가격 인하에 더해서 왜 내가 테슬라를 벗어날 수 없는지 마치 애플을 보는 것 같은 이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이 가장 큰 무기예요. 근데 기아의 자율주행은 어떻게 돼 있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가격 인하 정책을 뛰어넘어서 소프트웨어까지 챙겨야 국내에서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중형 전기 SUV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타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형 SUV와 미니밴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형 전기 SUV가 없거든요. 테슬라는 모델 Y라는 막강한 캐시카우를 들고 있고 BYD만 보더라도 실라이언 7이 있어요. 준중형 SUV, 소형 SUV 물론 이거 다 좋은데
건데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타입의 차량을 하루라도 빨리 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아가 무려 300만 원의 전기차 가격 인하를 발표해서 모든 사람을 좀 놀래켰는데요. 이제 다음은 현대가 되겠죠. 현대에서도 아이오닉 5, 6 이런 차량들의 가격 인하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자동차 브랜드끼리 경쟁하고 부딪히니까 이런 좋은 가격도 나오고 좋은 소식도 나오게 되네요. 현대기아가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사업부에 새로운 바람들이 불고 있고 새로운 인력들을 대거 충원하면서 엄청난 행보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2026년, 2027년에는 이 자동차 업계에 계속해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아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